지금 한원 시스템에서 정말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50억 원어치를 내던지면서 공포를 조장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선 무려 150억 원을 조용히 사들이고 있거든요. 완전히 정반대의 신호죠. 과연 이 수급 전쟁의 진실은 무엇일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것 좀 보세요. 이게 바로 어제 한원 시스템 차트인데 갑자기 아래로 쭉 빠지는 이 긴 음봉 보이시죠?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거 보고 가슴이 철렁하셨을 겁니다. 도대체 장마판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숫자로 뜯어보면 상황이 더 명확해져요. 거래량이 무려 1,200만 주나 터지면서 주가는 2.25% 하락했고 결국 3,255원에 마감했습니다. 아니, 누가 이렇게 판 걸까요? 범인은 바로 기관 투자자였습니다. 하루 만에 자그마치 50억 원어치를 그냥 시장에 쏟아 부은 거예요. 이러니 시장 분위기가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말이죠. 이게 이야기의 전부가 아닙니다. 기관들이 이렇게 공포 분위기를 만들고 있을 때 그 뒤에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진짜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그 큰 손들의 움직임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모두가 무서워서 주식을 던지고 있을 때 오히려 이 상황을 기회로 삼고 있던 플레이어? 과연 누구였을까요? 바로 외국인이었습니다. 이 표로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주가가 떨어지기 바로 전날, 그러니까 1월 29일에 외국인들은 무려 150억 원어치를 쓸어 담았어요. 그런데 정작 주가가 폭락한 다음 날에는요, 겨우 4억 원어치만 태랐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바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전날 150억이나 샀는데 그 물량의 97% 이상을 그냥 그대로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단기 차익을 노렸다면 당연히 다음날 주가 빠질 때 같이 던져서 손실을 줄이거나 했어야죠.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자료에서는 당시 외국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들은 팔짱을 끼고 미소를 지으며 뒤에 서 있었다. 마치 기관들이 공포에 질려서 주식을 싸게 던져주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죠. 오히려 이걸 저가 매수 기회로 보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진짜 답답해 하시는 게 바로 이거 아닐까요? 아니, 좋은 주식인 건 알겠는데 그래서 도대체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냐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복잡한 이론 말고요. 당장 오늘부터 여러분의 매매에 적용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강력한 3가지 핵심 실전 전략입니다. 수백 가지 보조지표나 어려운 경제 용어 잠시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성공적인 대응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딱 3가지예요. 어디서 지킬 것인가, 어디서 챙길 것인가, 그리고 어디서 물러설 것인가. 정말 간단하죠? 첫 번째 전략은 바로 지지 라인입니다. 자,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격이 특정 구간 아래로는 더 이상 안 빠지고 딱 버텨주는 모습, 이게 바로 지지 라인입니다. 두 번째는 1차 목표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어쩌면 가장 중요한 전략인 손절가입니다. 이 3가지가 합쳐지면 투자의 불안감은 과연 어떻게 바뀔까요? 모든 시나리오에 대한 계획이 있으니까 더 이상 가격창을 보면서 초조해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오늘 설명해드린 이 대응 전략 받고 싶으시면요. 먼저 채널 구독 버튼부터 꼭 눌러주시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4406-8870 여기로 구독 딱 2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신청이 바로 완료됩니다.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도대체 왜, 어떤 근거로 특정 가격이 지지라인이 되고 또 목표가가 되는 걸까요? 그 뒤에 숨어있는 수급과 시장 심리에 대한 진짜 근본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원리까지 이해하셔야 비로소 여러분 스스로 완벽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준비되셨죠? 자, 그럼 이제 돈의 흐름, 즉 수급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차트 자체에 숨어있는 기술적인 힌트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 가격의 움직임이 우리에게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오늘 주가가 그냥 막무가내로 빠진 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해요. 여기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딱 멈춘 지점이 있죠. 바로 5일선, 21선 같은 중요한 이동평균선들이 모여있는 기술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지선입니다.
이건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여기까지 딱 눌러서 겁먹은 물량들을 받아내려는 그런 그림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거죠. 거래량을 비교해보면 이 그림이 더 선명해져요. 주가가 막 오르던 전날에는 거래량이 1,800만 주였는데 정작 주가가 빠진 당일에는 1,200만 주로 오히려 줄었어요. 보통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데 거래량이 준다는 건 파는 힘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는 신호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근거들을 종합해보면 일부 분석가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3,200원 라인은 최근에 들어온 외국인 자금 때문에 아주 단단한 바닥이 됐다. 거의 콘크리트 바닥 수준이다.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하루하루의 주가 움직임, 그러니까 단기적인 수급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부터는 렌즈를 완전히 바꿔서 좀 더 멀리 이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 즉 펀더멘탈은 어떤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루하루 주가 오르내리는 건 사실 소음에 가까울 수 있잖아요. 그 소음 뒤에 숨어 있는 이 회사의 진짜 체력은 어떨까요? 마침 한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시죠. 일단 한온 시스템이 뭐 하는 회사인지는 확실히 알아야겠죠. 간단히 말해서 전기차의 성능과 효율에 필수적인 열 관리 시스템 분야에서 전 세계 2등을 하는 아주 핵심적인 기업입니다. 키움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면 전망이 아주 밝아요. 투자 의견을 사라, 즉 매수로 올렸고요. 목표 주가는 5,200원을 제시했습니다. 왜냐? 곧 실적이 좋아질 거고 재무 상태도 튼튼해지고 또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는 겁니다. 그냥 좋아질 거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이 다 있어요. 회사가 유상증자로 돈을 모아서 빚을 확 갚아버렸거든요. 그 결과 부채 비율이 246%에서 170% 아래로 뚝 떨어지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걸로 1년에 나가는 이자 비용만 500억 원을 아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500억이면 이게 다 순이익으로 잡힐 수 있는 돈이거든요. 엄청난 개선 신호죠?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단기적인 수급 싸움 이야기와 장기적인 회사 체력 이야기를 합쳐보면 우리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단기 수급 전쟁입니다. 지금처럼 기관하고 외국인이 계속 힘겨루기를 하는 거죠. 이러면 주가가 계속 출렁일 수 있어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장기 턴어라운드입니다. 회사의 실적이 좋아지고 재무 구조가 튼튼해지면서 주가가 꾸준히 회복하는 그림을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온 시스템의 상황은 딱 이겁니다. 단기적인 공포 때문에 팔려는 사람들과 이 회사의 장기적인 회복 스토리를 믿고 사려는 사람들 간의 정면 충돌인 거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여러분께 드려야겠네요. 한온 시스템의 미래, 과연 단기 트레이더들의 싸움이 결정할까요? 아니면 이 회사의 근본적인 가치가 결국 빛을 발하게 될까요? 오늘 제가 정리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